안녕하십니까. 부자로 통하는 연구소 보통연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수익이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 세 번째 장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와 동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 바로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입니다. 개발 방법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고 자산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꼬마 빌딩은 땅의 입지와 주변 환경, 투자자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부자가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르는 부자들만의 돈 버는 노하우, 바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구입한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간단한 부분 수리를 하고 건물의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임대를 놓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입지에 맞는 규모와 용도로 신축 건물을 세워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지역 땅에는 전체가 원룸이나 투룸, 쓰리룸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상권이 괜찮은 지역이면 상가나 사무실로 만들어진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후 대비용으로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을 얻기를 원할 때는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으로 상가주택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꼬마 빌딩은 입지에 맞춰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며 수익이 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은퇴자 또는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들어오게 만드는 파이프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소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부자는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자, 그래도 건물 투자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 관리와 운영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 방법을 모르고 실패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임차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 연체 관리 등 이런 거 모르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잘못 들어와서 속을 썩힌 경우도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내 스스로 좀 알고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세입자한테 끌려다니고 심한 고통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꼬마 빌딩 투자는 좋은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돈을 벌면은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단점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 할 때는 잘 알아보고 문제가 없는 건축회사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축업자가 공사를 어느 지역에서 많이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건물을 신축을 했는지, 평판은 어떤지, 신축한 건물을 찾아서 직접 가서 물어보고 확인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는 순간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며 약 먹고 병원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단점 두 번째,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큰 건물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땅 평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평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부분 80평에서 100평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팔기도 쉽고 참는 사람도 제일 많습니다. 토지 평수가 크다면 쪼개서 건물을 올리는 것도 좋으며, 큰 평수는 나중에 팔기가 사실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단점 세 번째, 건물 관리, 임대 관리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해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배우고 알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좀 하시다 보면 좀 쉬워집니다.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도 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으면 괜찮지만 수입이 적은데 쪼개서 관리업체가 나눠 먹으면 내가 벌어둔 수익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건물주라면 이런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입자, 임대관리부터 모든 것들을 내가 총괄해서 다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건물을 가지고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에도 100%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부자들이 왜 건물주가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요. 건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매월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면서 걱정을 하지 않고 부가,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방식을 무조건 따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건물주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1, 2, 3탄 해갖고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소액이든 돈이 많든 도전을 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들어오는 건물주가 될 수 있으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